안녕하세요. 네, 과목 4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과목 4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 정도의 개념을 가져왔고, 그리고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C나 자바, 파이썬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기반으로 한 문제 풀이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고, 이제 준비해온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개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들이 합쳐서 약 65문제 정도 출시되었고, 그리고 이제 코딩 문제들이 1년 그 한 회차당 약 2문제에서 3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도 출시됐으니,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제 100문제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합격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OSI 7 레이어입니다. OSI 7계층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제안한 통신 규약으로 이제 1계층부터 3계층은 하위계층, 4계층부터 7계층을 상위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븐 레이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 계층은 물리계층입니다.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고, 이제 0과 1의 비트 정보를 회선해 보내기 위한 전기적 신호 변환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그 물리적 주소로 이제 변환하기 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비트로 변환시켜서 통신을 하고, 프로토콜로는 RS232, 주요 장비로는 허브 리피터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각 계층에 대해서 알아두실 때 그 계층의 역할, 그리고 계층에서 사용되는 단위, 그리고 이제 주요 장비, 이 정도는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인접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 오류 제어,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회선 제어 등을 수행하는 계층으로, 이제 그 상위 계층에서 받은 패킷을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물리 계층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로는 HDLD, PPP, ATM 등이 있고, 장비는 스위치와 브릿지 등이 있습니다.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으로 이제 단말기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화된 경로를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문제 같은 이제 이쪽 문제를 보게 되시면은 대부분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과 4계층인 전송 계층 위주로 나오게 되니까 이 3계층과 4계층에 대한 내용들은 빠짐없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길이의 패킷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전송할 데이터의 주소를 확인한 후 전송 계층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프로토콜로는 IP, ARP, RARP, ICMP, IGMP, 라우팅 프로토콜 등이 있고, 장비는 라우터, L3 스위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4계층 전송 계층입니다. 송수신 프로세스 간 연결, 신뢰성 있는 통신을 보장하며 데이터 분할, 재조립,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등을 수행하는 계층입니다. 그 데이터 단위로는 세그먼트를 사용하고, 프로토콜로는 TCP, UDP 등이 있고, 장비로는 L4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전송 계층에서는 이후 2장에서 그 TCP/IP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프로토콜인 TCP와 UDP 그 비교를 많이 문제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계층 세션 계층은 통신 중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TCP/IP 세션 연결의 설정과 해제, 세션 메시지의 전송 등을 수행하는 계층입니다. 여기서는 전송 단위가 데이터이고, 프로토콜로는 RPC, NetBIOS, 소켓, SSH, TLS 등이 있습니다. 표현 계층은 6계층인 표현 계층은 어플리케이션이 다루는 정보를 통신에 알맞는 형태로 만들거나, 하위 계층에서 온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의미 그대로 이제 표현해 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전송 단위는 데이터이고, 프로토콜로는 JPEG, MPEG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계층 응용 계층은 응용 프로세스와 직접 연계하여 일반적인 응용 서비스를 수행하는 계층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송 단위는 데이터이고, 프로토콜로는 HTTP, FTP, SMTP, POP3, IMAP, 텔넷 등이 있고, 장비에는 L7 스위치가 있습니다. OSI 7 레이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앞 글자만 따서 물대내 전세표 이런 식으로 외우고,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파트인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 위주로 외웠었기 때문에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한 순서대로 외워주시면은 이제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OSI 7 레이어 문제인데요. 다음 세 가지 유형 정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특정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리거나 옳은 것은 8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질문인데 정답인 2번을 보게 되시면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프레임을 전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주실 건 프레임이고 프레임을 이제 단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네요. 제가 외우질 못했었네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 2계층이기 때문에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게 되고 그리고 18번 TCP가 해당하는 계층, 이제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인데 TCP는 이제 전송 계층에 포함되는 프로토콜로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게 되고 그리고 65번 그 7계층 단말기 사이에서 오류 수정과 흐름 지역, 이제 특정 역할, 이제 계층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수행하게 되는 그 역할에 대한 설명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계층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정답은 이제 오류 수정과 흐름 제어이므로 전송 계층이 되게 되는데 68번의 답은 트랜스포트 계층. 이것도 전송 계층이기 때문에 영어 용어와 이제 한글 용어 둘 다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3계층과 4계층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TCP/IP 파트입니다. TCP/IP 정의는 인터넷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TCP는 이제 OSI 7 레이어 중에 4계층인 전송계층에 포함되어 양방향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트림 위주의 전달을 하게 되며 신뢰성 있는 경로를 확립하고 메시지 전송을 감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실제 문제에서 출시되었던 그 지문이라고 하죠. 지문 위주로 정리를 해뒀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송계층의 이외의 프로토콜로는 이제 UDP, 뭐 RTCP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UDP와 TCP에 대한 그 비교 부분이 이제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 출제 같은 경우에도 그 우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그매 회차마다 출시됐기 때문에 네,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TCP/IP 쪽 문제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IP 프로토콜의 주요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 앞서서는 이제 TCP에 대해서 설명만 드렸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IP 이제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이것을 확인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체크성 기능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크성 기능 같은 경우는 TCP에서 사용되는 그 기능으로서 이제 체크성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IP 프로토콜이 아닌 TCP 프로토콜에서 사용되어서 정답은 1번으로 틀린 것은 이제 1번이 되게 되고 그 외의 것들 이제 패킷을 분할하여 병합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는 TCP/IP 계층 구조에서 IP의 동작 과정에서 정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오류 정보를 전송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용어 관련해가지고 정리한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이후에 공유드릴 예정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이런 그 프로토콜 이름들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8번 TCP/IP에서 사용되는 논리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경해주는 프로토콜은 ARP고 이제 ARP가 해당되는 계층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으니 각 계층별 어떤 프로토콜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그 계층의 장비 그리고 특징, 목적 이런 것들 꼭 한번 확인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도 이제 TCP/IP 관련 문제인데요. TCP 프로토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이제 인접한 노드 사이에 프레임 전송 및 오류를 제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프레임 단위 이제 프레임을 사용하는 계층인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이 되게 되는데 이제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제 4계층인 전송 계층이므로 이제 1번이 틀리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찬가지로 TCP 프로토콜에 대한 특징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헤더가 기본 20에서 60바이트를 사용하고 최대 100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2번 보시게 되면은 기본 헤더 크기가 100바이트이고 최대 160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틀림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76번 같은 경우가 이제 UDP 특성에 대한 것을 UDP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이 TCP와 UDP 간의 그 비교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UDP의 특성, TCP의 특성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IP 주소 파트입니다. 이제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 주소로 숫자로 8비트씩 네 부분, 총 32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IP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 길이에 따라 아래 5개와 같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거에 관한 문제가 출시된 적은 있으나 이게 빈번하게 출시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 체계인 IP 버전 4에서는 숫자로 8비트씩 네 부분 총 32비트로 되어 있다. 이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버전 4의 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IP 버전 6인데, 이제 IP 버전 6와 IP 버전 4를 구분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IP 버전 6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 버전 4와 다르게 IP 버전 6는 16비트씩 8부분 총 128비트로 구성되며 각 부분을 이제 16진수를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IP 버전 4보다 더 뛰어나다, 이러한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씩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6의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로 되어 있고, 유니캐스트는 단일 송신자와 단일 수신자 간의 통신, 그리고 멀티캐스트는 단일 송신자와 다중 수신자 간의 통신, 그리고 애니캐스트는 단일 송신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단일 수신자 간의 통신이라는 그 각 주소 체계의 그 통신 방법에 대해서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IP 주소 관련 문제인데요. IP 주소 체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IP 버전 6의 패킷 헤더는 32옥텟의 고정된 길이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패킷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패킷 크기에 제한 없이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길이를 가진다고 하는 1번이 틀리게 되고, 이제 이 외에 IP 버전 6와 IP 버전 4에 대한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킷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이거는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패킷 크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출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IP 버전 6에 대한 그 특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6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비트씩 4부분의 10진수로 표시한다. 이건 이제 IP 버전 6가 아닌 IP 버전 4의 틀림으로 틀리게 되고, 그리고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찬가지로 67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멀티캐스팅 대신에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IP 버전 6 체계에서는 멀티캐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틀리게 되고, 주소 체계와 거리가 먼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문제인데 문제 형태만 조금 다르게 된 거죠. 브로드캐스트는 IP 버전 6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배치 전략입니다. 배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출시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고, 배치 전략의 정의로는 새로 반입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업 장치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그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first fit, best fit, worst fit. 최초, 최적, 최악. 의미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초 적합은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있다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탐색 시작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에 배치시키는 방법. 최적 접합은 모든 배치시킬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단편화 영역이 적게 나오게 되는 곳에 배치하게 되는 방법. 최악 접합은 이제 가장 많은 빈 영역이 생길 수 있는 곳에 배치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단편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단편화란 빈 영역에서 데이터를 배치하고 남은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 영역이 13 정도일 때, 13일 때 데이터를 10을 저장한다고 가정하면은 배치 후에 남는 영역이 3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3이 단편화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어떤 그 전략을 사용했을 때 그 내부 단편화 크기를 묻는 경우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71번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시면은 베스트핏을 사용했을 경우에 내부 단편화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최적 접합이기 때문에 가장 그 단편화 크기가 적게 나오는 경우를 이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각각 그 빈 기억 공간 크기를 보시게 되면은 20, 16, 8, 40이 있게 되고, 17KB의 프로그램을 적재하려면 이제 첫 번째 20KB나 40KB의 적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베스트핏이라고 했으니 가장 적게 남을 수 있는 20KB의 적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부 단편화 크기는 3KB. 같은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65번도 이제 65번에서 이제 first pit이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15km
안 되고, 그 다음 23K에 가게 되면은 저장할 수 있게 되므로 이제 23K 두 번째 공간에 적재를 하고, 단편화 크기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17을 빼니 6K가 되게 됩니다.